자, 오늘도 미국의 대선 소식 전해주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아니, 금요일. 금요일이죠. 네, 네, 금요일. 오늘서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됐던 것들을 네, 네, 선수 전문가들이 다 정리해서 이게 네, 아마 일요일 오전 오후 되면은 이게 네, 이제 내용이, 이발레이션 내용 결론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게 네,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네, 이 방송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들을 네, 하나하나 쫙 풀고 나름대로 네,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다. 지금 시간이 네. 금요일 오후입니다. 네. 저는 여기 LA에 있고요. 우리 김동석 대표님은 뉴욕에 계십니다. 이 미국에서도 지금 3시간 시차가 나는 이 공간에 서로 함께 이렇게 회의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은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인 2020년 대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이 4일에 걸친 전당대회 어제 마쳐 막을 내렸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원래 그 전당대회가 아침부터 밤까지 4일간 쭉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그냥 몇 시간, 단 몇 시간만 이렇게 시청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을 된 거죠? 이번 전당대회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니까 네, 직접 찾아가서 함께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맨날 저녁 때 그 전당대회에 나라고 자기 당에 자기 후보에 관해서 얘기하는 이런 네, 화상으로밖에 접할 수가 없죠.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이제 보도를 하죠. 하루가 지나면은 예, 어제의 그리고 늘 있었던 그 당 전당대회가 다 줌으로 화상으로 다 되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죠. 어제 목요일 날 이제 끝났어요. 공화당 전당대. 그래서 네, 이제 비로소 미국의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네, 그 분기점을 갖는 양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죠. 네, 그러니까 우선 그 어제 월화수목 이렇게 나흘 동안의 전당대 공화당 전당대회를 보면 네, 어제는 좀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제요. 네, 어제 그 저녁 때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백악관에서 마지막 순서를 했잖아요. 네, 네, 네. 아, 그게 한 1,500여 명이 모였어요. 와, 그래도 되는 건가요? 네. 같은데. 여러분 어제 그 공화당 마지막 전당대회 백악관에서 그 무대를 만들어 놓고 불꽃놀이를 얼마나 화려하게 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네, 그 시간에 네, 드디어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사망자가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야, 진짜. 어떻게 네, 16만 명이면요. 네, 작지 않은 도시 하나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16만 명이 네, 100명, 진짜 100명 하나 둘씩 하자 100명 모이면요. 네, 작은 숫자 아니에요. 네, 16만 명이 죽는 날에 네, 미국의 그런 모든 거를 책임을 지어야 되는 대통령이 네. 16만 명밖에 안 죽었다. 네, 이런데 내가 잘하지 않았으면 수백만 명이 죽었을지 모른다. 과감했어요. 나는 뭐 사실과 관계없이 막 씩씩하게 얘기하는 이런 네, 대통령이 4년 한 번 더 하겠다고 네, 한 번도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사회 정치적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네, 네. 아깝고 안 됐다라는 이런 분위기 조금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저는요, 저는 네, 마지막에 참 이상한 세상에 산다. 이게 네, 우리가, 그 사람들 그거 뭘로 합니까? 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의 논리는 네, 텍스페이어들이 음, 주장하는 권리죠. 그 네, 권리 중에 하나가 네, 참정권, 투표에서 그 음, 권리로 정치 지도자를 뽑는 건데 네, 우리가 세우는 여하튼 네, 내가 그 사람한테 뽑았든 말든 네,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사람이 네, 이 어려운 거에 대한 위로에 네. 격려에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걸 돌파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사위 나쁘게 진짜 싸움만 하면서 지낸 사람도 네, 일단 상을 당하면은 네, 조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면은 일단은 같이 손을 붙잡고 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에 우리가 갖는 이런 그 관례인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어쨌든 공화당 전당대회잖아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지금 그 멜라니아 영부인도 그 남편 지지 연설을 로즈가든에서 했어요. 네, 백악관 장미정원, 장미정원. 정원에서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수락 연설도 백악관에서 했잖아요. 이거 그 관례적으로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이게 이제 룰에 어긋나는 거죠. 만일에 제가 네, 어제 저녁 때 네, 전당대회 마지막 날 마지막 순서는 네, 그 당의 대통령 후보, 부통령 후보로 세운 네, 그 두 명 부부가 네, 출정식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3개월, 앞으로 네, 70일 동안 내에서 이걸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후보가 되는 날이고 화려하게 하는 거 이해가 가요. 네,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만일에 네, 어제 저녁 그 장소가 백악관이 아니었으면 그냥 이해해 줄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백악관은 공금으로 쓰는 데입니다. 그렇죠. 공적인 임무를 하는 데예요. 네, 당과 당을 떠나서.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무가 집행되는 네, 이런 데에서 정치적인 활동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뭐 내가 대통령 내가 한다는데 어떻게 하려면 해. 어, 고소할래, 소송을 제기하려면 해. 이런 식이잖아요. 네. 갑하죠. 안 되는 거죠. 이 그 전당대회에서 백악관이라는 장소를 이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 진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공직을 정치화하고 권력을 남용한 거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폼페이오 장관이 또 지지 연설을 했어요. 현직 장관이. 이제 이것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가요? 더군다나 그렇죠. 예, 예. 예루살렘에서 물론 출장 중이라고 하긴 한데 거기서 녹화를 해서 보냈는데 다른 숨겨진 저희가 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저는 아무리 뭐 수준이 안 되고 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라도 일단 룰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모든 참모들이 네, 정상적으로 옳게 정치를 하도록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제일 먼저 CIA 국장으로 임명하면서 데리고 가서 일해오고 지금은 국무장관 하는 네, 마이크 폼페오라는 국무장관은 네, 저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백악관, 지금은 백악관 가까이 있는 겁니다. 국무장관이.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많이 지난 한 거의 4년, 만 3년 반 이상 동안 흘러나오는 얘기 보면은 대통령 가까이서는 올바른 얘기는 하나도 잘 안 하고 못 하다가 바깥에 나와서는 제일 못했다고 이렇게 자기 보스를 네, 비판하고 그러는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마이크 폼페오는 지금 속이 불편합니다. 그 트럼프가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네, 존 볼튼이 자기 책을 썼잖아요. 네, 솔직히 나와가지고서는 트럼프 더 욕하는 거는 마이크 폼페오가 더 욕했다. 네, 나와가지고 저 대통령 같지도 않은 저 트럼프가 네, 저렇게 막장으로 하고 저렇게 크레이지 네, 미친 사람에 가까운 저 사람한테는 뭐 약이 없다고서 그런 얘기를 마이크 폼페오가 자기한테 했다라는 걸 존 볼튼이 그 썼잖아요 책에.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임명권자 앞에 가가지고 충성을 해가지고 자리 보존을 잘하는 네, 마이크 폼페오로서는 선택이 없죠. 네, 나 법을 좀 어겨서라도 충성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네, 미국의 매번 선거가 올 때마다 보이지 않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종적 집단, 유대인. 유대인 커뮤니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극히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녹화로 지지 연설을 한 거는 아무래도 보수 유태인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근현대사 속에서 한 네, 70년 이래로 네, 국무장관이 전당대회 와서 연설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번에 공화당 전당대회 4일 동안 지지 연설자들 온 가족 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원을 했고요. 뭐 현직 장관, 뭐 상원의원, 또 큰 이벤트에 연관된 사람들까지 다 불러서 지지 연설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잘했다라고 하는 지지 연설이 멜라니아 여사였어요. 2016년에는 꼭꼭 숨겼잖아요. 멜라니아를요. 어떻게 하면 노출 안 시키려고. 근데 이번에는 2016년도에 멜라니아가 와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미셸 오바마가 이전에 했던 연설 표절했다라는 것 때문에 정말 저 막말 쪽팔렸던 거예요. 저 그 연설 클리블랜드에 가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이 전략이었던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 특히 이제 히스패닉에 대한 공격, 범죄자다, 뭐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데 반해서 자기 아내가 이민자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맞지 않는 엇박자 때문에도 더 숨겼고 뭐 영어나 발음들이 익숙하지 않았다 뭐 이런 점들도 지목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비교적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또 다른 지지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칭찬 일색이었는데 그래도 그 코로나19에 대한 애도의 뜻,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이제 좀 감성적으로 잘 다가갔던 것 같은데요. 그 멜라니아가 체코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본인 자체가 이제 이민자고 나를 봐라, 난 이민자다. 뭐 이런 걸로 다 좀 이민자를 박대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쪽을 좀 커버를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네, 어떻든 장미정원에서 연설했다라는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이번 전당대회 다 제가 풀리 다 봤는데 네, 그 이제 처음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처럼 네, 이 팬데믹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래도 그 연설하는 모습이라든지 어휘 선택한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일 진정성 있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힘들게 지금 이 상황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나는 얘기하고 싶다. 그걸 알으세요. 네, 이 대통령과 내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끝에 게. 네, 그다음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그 마음이 보이는 멘트라고 해야 이게 맞출 정도로 약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피커 중에 그냥 유일하게 그런 진정성이 있었고 다른 마지막 이제 그 어제 저녁 때 트럼프 대통령 소개를 딸이 했어요. 네, 딸이 하면서 그, 이 코비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뭐 이걸 대처했냐 뭐 그런 걸 얘기했지만 앞뒤가 잘 안 맞고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하면은요 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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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나요. 무시당하잖아. 내가 시간을 내서 보는데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국민 세금 갖고 하는데 저걸 세상이 다 하는 거짓말을 하면 저는 괴로울 정도로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시당하면 좀 화가 나는데 근데 어제 좀 그랬어요. 이게 어떤 상식과 논리가 있는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을 향한 연설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연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트럼프는 네, 전략적으로 네, 우리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어차피 나를 지지하고 나한테 투표하지 않을 사람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 사람들은 더 그렇죠? 화가 나게 만드는 전략을 해요. 네, 네, 거기는 계속 기름을 붓고 성냥불을 그어대야 되는 전략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 LA하고 뉴욕 가서 무슨 선거운동 안 해요. 거긴 한번 또 가야. 네, 어차피 다 민주당 표밭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저 시위대에 나온 데는 네, 암만 시위대가 뭐 정당 그런 얘기 암만 잘해보고 내가 조금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 나 안 찍는다고 아예 딱 가려면 그래서 트럼프는 분할해서 먹는다. 이 네, 나라를 두 개로 잘라야만 유리해요. 계속 자르는 그 선거 운동을 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네, 네, 그래서 그거잖아요. 언덕 위에 집을 짓겠다. 나를 따르는 백인들아, 니네가 다수가 아니더라도 이번 선거에 팽당하면 나를 따라서 와라. 네, 그럼 나는 성서가 기록한 백인들만의 나라, 저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서 기독교 국가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왜 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기독교인들 앞에 가서는요. 무슨 소리냐? 학교에서 기도해라. 근데 그 자기는 어떻게 삽니까? 네. 저는 신앙도 종교도 저는 종교인들일수록 네. 감동을 주는 영향력을 갖는다고 봐요. 네. 신앙이 많을수록 네. 비례해서 네. 주변 사람들한테 신앙을 갖지 않거나 나하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 예. 예, 그 자발적 감동의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네. 입증되는 거지. 네. 이 세치 요솔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공화당 이번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어, 그들의 전략이 나타났다. 네. 그거는 맨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기존의 기득권과 네. 아닌 거의 전선을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요, 같은 공화당의 거물급들은 스피커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서 대표나 상원 대표나 하원 대표나 좀 상원들이 좀 나왔는데 나온 사람들은 요만큼씩 줬어요. 시간을. 그런데 다 누가 왔습니까? 뭐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래도 이 좀 변화돼 가지고 나와서 트럼프의 사면에 의해서 나와 가지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감옥에 있다 나와 가지고서 새로운 교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 이런 사람 선택해서 데리고 와서 그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많이 주죠. 네. 그리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시민권 선서하고서 시민권을 직접 나눠주는 그 화상 그 장면도 내보내고, 이게 가만 보면 다 그 기득권이 아닌 네. 서민들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네. 이게 다 기득권과 아닌 거, 백인과 유색인종. 네. 그리고서 이게 지금 또 한 가지 좀 위험스러운, 여러분들 위스콘신의 그 인종 네. 그 7발의 총에 맞아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고, 이것 때문에 또 시위대가 또 총에 맞아가지고 2명이 죽고, 그래가지고 이번 주말이 중요합니다.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가. 처음에는 그 미니아폴리스에서 그랬을 때는 시위가 양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두 네. 달 동안 어마어마한 혼란을 겪었잖아요. 시위대가 커지면은 무질서한 그 폭력이 나와요. 늘 사람들 집단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번 주말에 저 위스콘신에서 다시 이 시작된 저 인종 시위가 전국으로 퍼지느냐, 처음에는 양쪽으로 있었지만 이제는 소수 정예 시위대가 오면은 더 폭력화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위대 그 폭력 장면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법과 질서입니다. 조 바이든은 여러분, 우리가 암흑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감염병 사태에서 16만 명이 죽었습니다. 네. 600만 명 이상이 지금 환자가 생겼어요. 네.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언제 약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네. 내가 이렇게 조용히 참아내. 그런데 이거를 어렵게 잘 관리하려고 그러지 않는 저 대통령이 있습니다. 암흑의 시대에 왔습니다. 이 네. 어둠과 암흑의 시대를 걷어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나 법을 지키는 쪽으로다가 이걸 세웁시다. 이게 민주당 전략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트럼프와 나를 비교해서 내가 더 잘할 거니까 나를 뽑아달라, 그런 전략이 아니고, 여러분 일단 저 어둠의 주범인 트럼프를 정리하는 데 온 힘을 기울입시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끌고 가겠다라는 걸 앞에 내세운 게 아니라 트럼프를 없애는 전략을 내세운 게 조 바이든 네. 네. 전략이고, 트럼프는 아닙니다. 우리 여럿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침략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조 바이든이 좌익 극렬 분자들한테 휩싸여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걸 왜 경찰을 없앱니까? 더 경찰을 더 옹호해야죠. 법과 질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때 시위대를 향해서 총을 겨눴던 부부가 나와가지고 오랫동안 연설을 했잖아요. 네. 이 앞으로 이렇게 보이죠. 두 개 나라로 가는 거. 이 뭐 그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 특히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 갈등을 조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그 위스콘신 사건이 어느 쪽으로도 선거 전략을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딱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것만도 아니고요. 또 민주당에게 그걸로 인해서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에 맞서서 자신들의 그 백인 지지층들을 더 집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이슈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아, 조 바이든 쪽의 캠페인, 선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네. 오래전서부터 그런 걸 계속 해왔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바마 때 팀들이 들어오고 또 힐러리 클린턴 쪽도 들어오고 버니 샌더스 오랫동안 당 안에서 일을 했던 선거 전문가들이 하니까 이 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다라는 룰이 자기한테 있어요. 네. 네. 어기지 말고 어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데 공화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네. 네. 그런데 공화당이 아닌 트럼프 캠프는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계속 그런 룰에 맞춰서 해온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4년 전에 막 그냥 저돌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폭파시키면서 이제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어떻게 튈지가 모르는 거죠. 이 그 네. 트럼프 쪽에. 그러니까 트럼프 쪽이 4년 전에 선거 전략을 보고 요번에도 보이는 거는 네. 아, 저기는 원인을 제공하고 해결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하겠구나. 원인을 만들고 뭐냐면 불이 막 나게 하고 도둑질을 하게 하고 막 하고 그다음에 경찰이 말려줘야죠. 경찰이 우리를 지켜줘야죠. 네. 법과 질서 내세우죠. 네. 원인을 제공하고 해결을 보여주면서 시선을 끌어서 표를 얻는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 쪽의 전략, 4년 전 전략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법을 어기자. 어떻게? 네거티브로. 네. 예, 이런 걸 할 가능성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인종 시위에서 나오는 이런 폭동처럼 보이는 장면들, 이런 방화 약탈하는 것들을 더 자기네 지지층한테 계속 보내는 이런 디지털 활용하는 것. 네.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할 동안 동결시켰어요. 음, TV 광고 이런 것들을 트럼프 쪽에서는. 그래서 다시 예산을 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자기 지지층, 그렇지만 자기 경합주에서는 TV 광고는 다 내보내고. 어, 이제 선거 캠페인 캠프에 돌아다니는 그걸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선거 때 되면 이 선거를 보는 선수들은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어디가 저거 하는 건지.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네. 그다음에 저 노스캐롤라이나, 음, 인디애나 같은데 예. 요런데 아주 그 초접전 지역만 이기면 되니까 다른 데 신경도 안 써요. 네. 애리조나나 이런데. 고기만 이기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고기에 표심만 말고 네. 그러니까 새로 전당대회 끝나면서는 교회 써봐보니까 도시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사는 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은 백인 여성들을 집중 공략하는 네. 상품을 만들어라. 네. 그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요번 스피커로다 여성들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아이들, 우리의 안온한 가정을 여기에 속해 있는 게 이제 기독교 네. 뭐 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해도 삼국지는 계속되네요. 네, 공화당 전당대회 소식 전해주셨습니다.